내일이 제99주년 3.1절, 내년이면 꼭 100년이 되죠. 그런데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에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청와대 청원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2015년 이른바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 이 합의로 이제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정부가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만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아직 하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정대협 윤미향 대표를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지난 주말에 사실은 좀 시작을 했어요. 금요일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이 시기에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이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부에게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게 필요해서 청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20만 원을 넘겨야 이제 의무적으로 그렇죠. 청와대나 정부가 답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지금 별로 참여가 별로 없다? 네, 이제 약 1,200여 명 넘었어요. 1,200명? 네. 그건 좀 심한데요? 네, 많이 심합니다. 그런데 아니, 저희가 김보름 선수 국가대표 그 박탈하라는 하루 사이에 60만 명 이랬는데 이 국민들이 이 문제에 너무 좀 생각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운동을 27년간 사실은 해온 거잖아요. 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다가서는 것은 금방 뭔가 여론도 올라가고 그런데 2015 한일 합의를 무효화해야 되고 왜 무효화해야 되느냐. 그것은 가해국의 제대로 된 인정 또 사죄 그리고 어떤 법적인 책임 이행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인식이 필요한 것.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휘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는 쉽게 동조가 되지 않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네네네.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에 그 재검토하기로 무슨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외교부에서 해가지고 외교부가 입장 발표한 게 언제였죠? 그게 12월 27일 날, 그러니까 2017년 12월 27일, 그러니까 한일 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을 딱 하루 앞둔 날, 그 TF팀 발표가 있었고요. 그게 다 국민들의 공분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TF팀 발표를 통해서 이건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었을 뿐더러 절차에서 그리고 내용에서도 범죄라는 것도 인정되지도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면 합의가 존재해서 그 윤병세 외교장관이 당시에 국회에서조차도 이면 합의 그런 거 없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사실로 드러났고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것 불가역적인 해결이 거꾸로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얘기했다가 나중에 일본에게 오히려 이용당한 그런 거였다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심지어는 그걸 반대하면 정대협을 설득하라는 내용도 이면 합의의 합의로 있었다라는 이런 것도 드러나게 됐고요. 그래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죠. 근데 그 공분 뒤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TF팀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건 역시 어떤 진실과 정의에 위배되는 그런 합의였다.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그래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요. 관련 부처에게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시했죠. 네. 그 전제가 뭐였냐면은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 발언에는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라고 하는 것에 더 중요한 지점이 실려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은 외교부도 여성가족부도 그 담당 부처죠. 그 합의를 주도했던 더군다나 화해치유재단을 설치하라고 초법을 휘둘렀던 그 두 부처가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인데 그 부처에서는 계속 뭐라고 핑계를 대고 있냐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앞에 부분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합의를 파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것을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요구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지금 하나도 취해진 게 없어요? 없어요. 왜 강경화 장관이 그 10억에는 우리 정부 돈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10억에는 일본에 돌려줄지 말지는 추후 협의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비비로 아직 편성도 안 됐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도 안 됐고. 저희 관련 화해치유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까? 여전히 활동은 안 해요. 근데 사무실도 있고 직원들이 한 달에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한 달에 인건비가 1,600만 원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가 한 300만 원, 그 외 기타 운영비 등등해서 약 2~3천만 원이 매월 지출이 되고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일도 안 하는데? 네. 더군다나 정부가 그렇게 그 합의는 해결이 아니었다. 그리고 관계부처에게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예. 올해 1월 7일이죠.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 그 합의가 해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화해치유재단 문제는 관련 부처가 여성가족부가 그 법인을 설립 인허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 부처가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 국민들 등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후속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할 것이다라고만 하고 아직은 없다. 네, 없습니다. 예비비 편성도 안 됐고, 네, 일본과 협의도 안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예비비 광범위한 편성을 의사 편성도 안 되고 하고, 그 예비비 편성을 외교부가 할 것이냐, 신청할 것이냐, 여가부가 신청할 것이냐라는 것까지도 서로 책임을 공방하면서 외교부는 뭐 예를 들면 일본과 계속 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0억 엔을 외교부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좀 어렵다. 그러니까 여가부가 하라. 여가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가부가 그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일본에 돌려주기 위한 돈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어떤 그 치료 사업이라든가 위로와 어떤 관련된 기념 사업을 한다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마련된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 아이고. 그러므로 여가부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거 맞지 않다. 10억 엔을 편성하는 거 맞지 않다. 외교부에서 해야 된다라는 저희들의 입장을 전했어요. 서로 핑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죠. 그 최고 책임을 대통령께서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라는 이 발언으로 지금 그 책임을 밀고 있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죠. 분명히 대통령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련 부처에게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그거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청와대 초청한 자리에서도 김복동 할머니를 병원에 방문한 자리에서도 할머니들의 뜻을 받아서 정부가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련 부처들이 지금 여전히 안 움직이고 있다. 네,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혹시 그냥 지난번 대통령이랑 강경화 장관 발언으로 다 해결된 걸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희들이 충격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지역으로 좀 방문하는 길도 있었고 위안부 문제 때문에 여전히 그리고 지역에서 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 화해치유재단이 여전히 아직도 건재해서 그렇게 일본에서 받은 10억 엔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대부분 깜짝 놀라요. 왜요? 그래서 이미 해결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서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아니, 저도 솔직히 일단 활동은 정지된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예산이 나가고 그 예산이 아니죠. 일본에서 받은 그 돈이 집행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재단 직원들한테 봉급도 주고. 네, 그렇습니다. 이야, 왜 여태까지 참으셨어요? 저희는 계속 소리를 냈죠. 소리를 냈는데 부처를 정부를 향해서. 네, 정부의 소리를 계속 내고 성명서도 계속 내고 요구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했는데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외교 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미 됐다가 아니고? 네. 아니 이미 됐다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있고요. 많고. 그리고 좀 기다려라. 잘 될 것이다. 올림픽만 지나면 잘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저희들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기다려서 사회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누군가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넘어서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조금씩 진전되어 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 정권이 그걸 해결해 줄 것이다. 물론 우리도 알고 있죠. 한일 간의 그 많은 까다로운 외교 문제들 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들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럼 뭐 대통령이 이거 어려울 것이지만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던 그 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계속 지금 유엔에서도 또 국제사회에서도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일본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건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해결됐다라고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한국 정부가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 한일 합의는 해결이 아니었고 그럼 우리는 이 합의를 파기한다. 다시 일본 정부는
범죄를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를 정부가 내야 되겠다. 예.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그 평창 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와서 네. 정상회담 자리에서까지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네. 쏟아냈잖아요. 네네. 아베 총리가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정부도 또 한번 세게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세게 나간다라고 해서 국제사회가 아베 편을 든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전혀 아니죠. 그렇죠. 예, 오히려 그런 한국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럴수록 일본 정부에 대한 그 뭐랄까 비판이라 그럴까요? 지탄이 더 높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청와대 청원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관심 갖고 빨리빨리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20만 돌파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 네. 저희가 한 달 기간을 했는데요. 네. 한 달 끌 것도 없이 스포츠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역사 문제를 특히 인권 문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제인가 그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공개됐잖아요. 네. 그 1944년 9월 15일 네. 중국 윈난성의 텅충이라는 지역인데 네. 그 미군 아마 이 촬영 기사가 찍은 화면 그렇습니다. 같은데 우리 위안부들의 시신이 버려져 있는 모습이 찍혀 있어서 그 당시 위안부에 대한 대량 학살이 있었다라고 하는 설들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보시고 어떠셨어요? 막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예. 그 여성들에게 너무나 죄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3.1절 99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정말 할머니들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방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 어쩜 이렇게 절절하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피해자들이 증언 속에서 숱하게 내가 있던 위안소에 30명이 있었는데 나 혼자 살아남았다. 예. 누구는 임신을 했는데 어디로 끌려나갔는데 그다음에 돌아오지 않더라. 숱한 증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증언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일본의 몇 연구자들조차도 그건 너무나 과하다.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예. 규율이 얼마나 엄했는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연구자들도 있었고요. 일본 정부는 무엇보다도 그런 증언을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호도를 해왔죠. 네. 근데 그게 이 한 문서 발견으로 사실인 것이 그렇죠. 예, 영상 발견으로 사실임이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 정부가 그동안 일본 정부에게 그 피해자들의 일본군 성노예제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유해 발굴 네.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 모든 자료를 전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영상도 사진도 그동안의 사진도 문서도 미군의 그 기록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네. 미국에게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는 일본 정부에게도 유해 발굴을 하라라고 그리고 그것을 본국으로 송환해서 고향 땅에 묻어드릴 수 있도록 물론 네. 그 영상에 보면 이미 다 불에 타서 저는 아이고. 가슴이 아팠던 게 공기로 흩어져 버렸겠구나. 네. 그냥 제로 땅 속에 그냥 그렇게 하나의 토양이 되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해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그 삶을 하나하나 좀 찾아내는 진실을 규명해 낼 수 있는 활동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2015 한일합의는 폐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상에 대해서 이 성공회대학교의 강성현 교수가 언급한 내용을 보니까 네. 일제한테 그 위안부는 특종 군수품이었죠. 그렇습니다. 군수품 폐기라는 발상으로 자기들이 패전하니까 그렇죠. 위안부를 학살한 거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끔찍해요. 네, 상해에 있던 아소테조라는 일본 군의관이 쓴 일지가 있어요. 군의관은 임무가 뭐였냐면은 조선에서 여성들이 끌려오면 나이가 어리건 많건 성병을 검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병 검진 결과를 일지에 기록을 합니다.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대목이 있냐면은 조선에서 온 여성들은 일본 천황이 사병들에게 내린 최고의 하사품이었다. 네. 또 어떤 대목을 넘기면 조선에서 온 여성들은 일본 사병들의 성욕구를 배설하기 위한 위생적인 공중변소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또 군의관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당시에 조선에서 끌려간 일본군 성노예 그 피해자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군수품 어떤 그런 하사품. 네, 하사품 그런 취급을 당한 거죠. 그 영상 할머님들 보여드렸어요?
못 보여드렸습니다. 보여주지 마세요. 저희 쉼터의 할머니들에게 뉴스 다 꺼주세요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네. 예. 내일 3.1절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기념사를 할 텐데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본 정부에게 당당하게 이 영상도 발견됐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그 범죄에 대해서 국제인권 기준이 정한 대로 사죄하고 배상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제사회를 향해서 하라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어쩌면 3.1 독립 선언은 이 현 정부에서는 2015 한일합의 폐기로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또 한 분 돌아가셨고. 네. 지금 몇 분 살아계시죠? 이제 30분이 살아계신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마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올해 이제 93세가 되셨는데 김복동 할머니. 편찮으시잖아요. 네, 유엔에도 가셨고 미국 국무부에도 가셔서 미국 정부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노르웨이, 뭐 일본, 세계 안 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프랑스의 AFP 통신하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2014년에 15년에 김복동 할머니를 백인의 영웅으로 만델라 등과 함께 또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선정을 했거든요. 그 할머니가 지금 암과 투병 중이십니다. 아이고.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할머니가 큰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후에 내가 이대로 누워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계속 활동을 하셨어요. 그 뒤에도 유엔을 가시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몸이 안 좋으셔서 다시 또 올해 작년에 말에 또 수술을 하셨고요.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 할머니들에게 드릴 수 있는 99주년 3.1절의 의미가 뭐겠는가. 그렇죠. 네. 101세 최고 고령자가 지금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역시 병상에서 기억을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분들이. 그런데 저희가 방문을 하면 나쁜 놈들 그걸 되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빨리 우리 정부로 인해서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도 조금 그동안 등한히 해왔던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네. 우리 국민들도 이게 진짜 해결된 게 아니다. 네. 정확히 인식하시고 대통령을 향해서 여성가족부와 외교부를 향해서 외치고 정부는 빨리 응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